신 인간혁명 15권 이케다 다이사쿠 소카 대학교 구름 사이로 내비치는 태양빛이 수많은 황금색 화살이 되어 삼나무 숲으로 날아들었다. 1971년 4월 2일 오후 야마모토 신이치는 총본산에 있는 은사 도다 조세이의 묘 앞에서 깊은 기원을 드렸다. 남묘후랭개교 남묘후랭개교 그 창제 소리는 여느 때보다 더 한층 힘차고 기쁨으로 들떴다.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도다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오늘 염원하시던 소카대학교가 드디어 개교했습니다. 조금 전 개교 기념 행사도 끝나고 희망으로 가슴 설레는 신입생들의 이야기 소리가 캠퍼스에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치 가슴에는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도다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다. 돌이켜보면 도다가 신이치에게 처음으로 대학 설립 구상을 이야기한 때는 잊지 못할 1950년 11월 16일이었다. 신이치가 22살이던 늦가을이다. 그 당시는 도다가 경영하는 동강건설 신용조합이 경영부진으로 영업이 정지되어 그가 학회의 제5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이사장을 물러난 나흘 후로 그야말로 가장 궁지에 몰려있을 때였다. 그날 니시칸다에 있는 회사 근처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도다가 신이치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신이치, 대학을 만들자꾸나. 소카 대학교다. 그리고 초대회장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가 자신의 창가 교육학을 실천할 학교를 반드시 만들자고 하던 말을 그리운 듯 회상했다. 1930년 11월 18일부터 발간한 창가 교육학 체계에도 소카대학교와 소카학원으로 이어지는 구상은 이미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도다의 눈동자는 불타듯 빛났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소카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건재할 동안에 해내면 좋으련만 안 될지도 모른다. 신이치, 그때는 부탁한다. 세계 제일의 대학으로 만들어보지 않겠는가? 최악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스승은 제자에게 대학 설립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그 실현을 맡긴 것이다. 그는 이 말을 유언으로 받아들여 깊이 깊이 마음에 새겼다. 도다 조세의 가슴 속에서도 학교 창립에 관한 구상은 해와 더불어 구체화해 갔다. 1954년 9월이었다. 수호회의 야외 연수를 위해 탄 도쿄 히카와행 버스가 마침 하치오지 방면을 지나갈 때 도다가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언젠가 이 방면에 창가 교육의 성을 만들고 싶구나. 더 나아가 이듬해 1955년 1월 22일 신이치와 함께 고치를 방문했을 때 회원이 학회는 학교를 세울 것인지 하고 질문하자 도다는 힘차게 선언하듯 답했다. 언젠가 세우겠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일관 교육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일본 제1의 학교로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도다는 교육의 성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소카대학교 창립은 마케코시 스네 사부로와 도다 조세의 염원이었으며 3대에 걸친 사제 정신의 결정체로 신이치가 단호히 성취해야 할 일대 사업이었다. 도다가 신이치에게 그 구상을 말한 이래로 21년 신이치는 대학 설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 생명을 쏟았다. 신이치가 소카대학교 설립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그가 회장에 취임해 4년이 지난 1964년 6월 30일 이날 열린 제7회 대학부 총회에서였다. 이듬해인 1965년 11월에는 소카대학교 설립 심의회가 발족했다. 심의회 회장은 신이치였다. 그리고 1968년에는 대학 개교에 앞서 도쿄 고다이라시의 소카학원 중고등학교이 개교했다. 당초 대학 개교는 1973년으로 한다고 계획했지만 고등학교 1기생이 졸업하는 1971년으로 예정을 앞당겼다. 신이치는 소카대학교 건설 장소를 도다의 구상대로 도쿄 하치오지로 정하고 토지 매입 등 준비를 착착 추진했다. 그는 대학교에는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인 넓은 캠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캠퍼스 맞은편에는 일본 제1의 명산인 후지산이 보이는 땅으로 하고 싶었다. 또 떠들썩한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겨울에는 조금 추운 편이 면학에 힘쓸 환경으로는 적합하다고 여겼다. 하치오지는 그런 조건에 모두 들어맞았다. 더욱이 하치오지는 풍부한 자연이 남아있는 땅이며 주5 고속도로가 있어 도심에서 오가는 교통편도 좋았다.
또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 하치오지에서 몇 차례 저녁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에도 매력을 느꼈었다. 새빨갛게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석양은 장엄하여 끝까지 완전 연소한 용자의 숭고함이 느껴졌다. 동요 유야케 고야케는 하치오지의 전역로를 노래한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신이치는 하치오지라는 이름도 좋아했다. 그것은 법화경의 8명의 왕자, 즉 8왕자에 관한 이야기가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 서품 제1회는 1월 등명불이 기술되어 있다. 일광과 월광 그리고 등명과 같이 일체중생을 비추는 지혜를 갖춘 부처다. 이 1월 등명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2만 명이나 계속해서 출연하는데 그 마지막 부처는 출가 전에 왕이었으며 8명의 왕자가 있었다고 설해져 있다. 이 8왕자에게는 유의 지혜, 선의 좋은 지혜, 무량의 무한한 지혜, 보의 보배로운 지혜, 증의 뛰어난 지혜, 제의의 의심을 타파하는 지혜, 향의 웅변의 지혜, 법의 법의 지혜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리고 이 팔왕자는 위덕이 자제하여 각각의 사천하를 차지하고라고 설해져 있다. 8명의 왕자는 위덕을 자유자재로 발휘하여 저마다 사천하, 즉 세계를 영토로 삼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른바 8명의 왕자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8왕자라는 이름의 장소에 대학교가 세워지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느꼈다. 그에게는 실로 법화경 팔왕자의 가르침이 지혜의 빛으로 세계를 비추어 인류 행복과 평화를 구축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할 소카대학교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또 초대회자 마게코즈 스네 사부로도 하치오지 방면에 시로칸의 초등학교 소풍으로 몇 차례 다녀간 바 있다. 이곳에 대학교가 개교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키코치 선생님도 필시 기뻐하실 거야. 신이치는 그렇게 깊이 확신했다. 학교 건설에 즈음하여 야마모토 신이치가 가장 고심한 것은 자금 마련이었다.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당초 학회에는 학교를 만들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신이치는 자신이 원고를 쓰며 일하고 일해서 학교 설립 자금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소카학원 설립에도 신이치는 자신의 인세를 투입했는데 소카대학교 개교에 즈음해서는 인쇄 전액인 7억엔을 투입했다. 또 회장인 신이치의 출판물에 따른 학회 수익 25억엔도 대학 설립에 사용했다. 신이치는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을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을 기필코 남겨야 한다고 결심한 터였다. 그러나 설립자금 약 60억 엔이 필요했다. 학계 본부도 새로 기부금 16억 엔을 투입했지만 아직 부족했다. 부득이 기부금을 공모해야 했다. 그리하여 12억 엔을 모아 소카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기부하신 분들 중에는 생활이 검소한 학회원도 적지 않았다. 작은 셋집에서 사는 부인부 멤버가 뺨에 홍조를 띠고 담당자에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는 21세기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소카대학교를 만들려 하시지요. 저는 집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지만 얼마 안 되더라도 기부를 하여 그 대사업에 협력할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더니 접어둔 꾸깃꾸깃한 1,000엔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는 것이었다. 신이치와 마음을 같이 하는 민중의 정성으로 땀과 눈물 어린 정제로 세운 대학이 소카 대학교다. 염원하던 기공식을 거행한 날은 1969년 도다 조세이의 기일에 해당하는 4월 2일이었다. 이해 5월 3일에 열린 본부총회에서 신이치는 소카대학교의 기본 이념으로 인간 교육의 최고 학부가 되라. 새로운 대문화 건설의 요람이 되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가 되라. 라는 세 가지 모토를 발표했다. 대학 해체를 부르짖으며 대학의 참모습 자체를 추궁하던 시대에 새로운 인간 교육을 내걸고 문화와 평화 창조를 지향하는 소가대학교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점차 높아졌다. 대학 건설의 망치 소리에 맞춰 1971년 4월 개교를 향해 커리큘럼과 교수 초빙 등 준비를 진행했다. 1970년 9월에는 경제학부 경제학과 법학
교육부, 법률학과, 문학부, 영문학과와 사회학과 등 3학부 4학과로 문부성 당시에 인가를 신청했다. 그리하여 1971년 1월에 문부성의 정식 인가가 나왔다. 강의실, 체육관 등의 건물도 1월 말에 완성해 2월 11일에는 야마모토 신이치도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드디어 18일 입학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지원자는 모집 인원에 비해 법학부가 12.6배, 경제학부가 15.3배, 문학부는 무려 24.5배라는 새로 건립한 학교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대학교 직원은 지원자가 많은 점이 기뻐서 신바람이나 신이치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신이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런가? 전통도 아무것도 없는 소카대학교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다니 고마운 일이지. 그러나 그중에 불합격자가 많아지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니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정말 불쌍해.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 가능하다면 전원을 합격시켰으면 하는 것이 신이치의 거짓없는 심정이었다. 그 직원은 입시 지원자가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회평가가 높다는 증거이기에 창립자라면 무조건 기뻐할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 만큼 불쌍하다, 불쌍하다라고 중얼거리는 신이치에게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창립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것이 잊어서는 안 될 인간교육의 근본 정신이 아닐까 하고 결의를 새롭게 했다. 2월 말에는 학부 전체 합격자를 결정하고 개교할 날만을 기다렸다. 3월 16일 소가대학교는 대학 관계자와 보도진 등 약 1000명의 내빈을 초대하여 체육관에서 개교 축하회를 열었다. 그렇지만 그곳에 야마모토 신이치의 모습은 없었다. 이날 어떤 신문이 소카대학교에 관하여 신이치 인터뷰를 게재했는데 그 내용에서 그는 축하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신이치는 자신이 대학을 창립했지만 그 다음은 총장과 이사장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부 맡길 작정이었다. 그는 이전에 교원 대표에게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카대학교는 아직 작은 대학이어서 그 시작은 보잘것없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대학을 여러분에게 넘겨드리는 건 오히려 신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사전 준비를 잘 해서 생각한 대로 훌륭한 대학을 만드십시오. 교육은 내 마지막 사업입니다. 석가대학교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합니다. 그 대학의 모든 것을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바입니다. 석가대학교에는 각 분야에서 제1인자라 불리는 쟁쟁한 학자들이 모였다. 예를 들어 경제학부장으로 결정된 세키야 준지는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내며 장차 그 대학의 총장까지도 될 수 있으리라고 일컬어지던 인물이다. 그는 지조, 토지에 매기는 조세, 개정에 관한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일본 경제사의 대가였다. 또 경제학부 교수 오쿠마다 도시유키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정통하여 문화와 사회평론 등에서도 잘 알려진 저명한 경제학자다. 특히 전쟁 책임론이나 국가학에 관한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친 저작물은 주목을 크게 끌었다. 법학부에는 국립대학교에서 학부장을 지낸 헌법의 대가를 비롯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 전 부회장과 사법고시 위원을 지낸 사람 등이 교수에 취임했다. 문학부에는 영미문학의 권위자, 이론사회학의 제1인자 등이 있었다. 모두 야마모토 신이치의 교육 이념과 교육 철학에 공감하며 소카대학교의 교육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 자진하여 모인 것이다. 축하회에서는 그 교수들이 내빈들에게 소카대학교의 사명을 역설하는 광경이 도처에서 보였다. 대학 분쟁을 통해 드러난 대학 교육의 혼미와 정체를 우려한 많은 식자들이 소카대학교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인간교육과 평화 창조를 내건 그 이념은 21세기를 비추는 희망의 빛입니다라고 말한 내빈도 있었다. 또 인간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은 소카대학교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칭찬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에 찬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학회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 편견과 억측의 기인에 소카대학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소카대학교는 학회 엘리트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며 그곳에서는 편협한 종교교육을 분명 행할 것이다 라는 말도 그중 하나였다. 짐작이 너무나 빗나간 중상이다. 학회 간부를 양성하는 일이 목적이라면 사숙, 소규모 사립교육시설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는 편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를 교육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장래 석가대학교 졸업생 중에서 학회 간부나 본부 직원이 되는 사람도 나올 게 분명하다.
학회 회장인 창립자 야마모토 신이치의 삶과 인격 그리고 사상에 공감하여 입학을 희망한 학회원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에서 장차 학회 지도자가 되는 멤버가 나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으리라. 소카 대학교를 창립한 신이치의 목적은 학회원이든 아니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공헌하고 세계 평화를 창조하는 인간주의 리더를 육성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소카 대학교를 만들어 노리는 바는 졸업생을 각기로 내보내 국가, 사회를 지배하고 뜻대로 조정하려는 데 있다는 등의 망상 같은 이야기도 떠돌았다. 최고 학부인 대학 출신자가 각계에 진출하고 리더로 육성되어 사회 공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한 고등교육이 아닌가. 어떤 대학 출신자가 각계 웅비했다고 해서 법치 국가에서 룰을 무시하고 국가나 사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말 생각하는 것일까? 마치 학교를 반사회적인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이미지 실추를 꾀한 질투에서 나온 악질적인 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창가학회는 언론, 출판 문제의 폭풍에 휩싸였는데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겨냥하여 학회의 전진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획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일찍이 도다 조세이는 사업 실패라는 최대 시련 속에서 신이치에게 대학 설립 구상을 이야기했지만 소카대학교의 출범도 또한 산악계 휘몰아치는 폭풍우의 한복판에 있었다. 신이치는 종교를 교육의 장에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인간교육의 토양으로 삼은 새로운 대학을 건설하겠다고 생각했다. 교육에는 종교적인 기반이 불가결하다. 종교 없는 교육은 나침반 없는 배나 다름없다. 지식이라는 연료를 아무리 많이 조입해도 종교라는 삶의 심지가 없으면 인생 항로를 잃고 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소카대학교는 마케코치 스네 사고로의 창가 교육을 근본으로 한 대학이며 더 나아가 그 밑바탕에는 불법의 인간주의 천리가 있다. 그리고 진실한 불법은 만인에게 내재된 존엄하기 그지없는 부처를 보는 생명의 존엄과 평등의 천리다. 또 사람들의 고를 없애고 낙을 부여하려는 자비 넘치는 사상이다. 즉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설에 밝힌 것이 불법이고 이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불법 정신은 인도가 되어 빛나는 것이다. 이를 교육의 기념 이념으로 삼아 구체화한 것이 인간교육의 최고학부가 되어라. 새로운 대문화 건설의 요람이 되어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라고 하는 모토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대학이 특별한 종교교육은 하지 않아도 교직원과 학생이 이 건학의 기본 이념에 찬동하여 그 실현을 위해 몰두하는 데에 불법의 인간주의 정신은 소카대학교 교육에 자연스럽게 맥받칠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또 교직원의 인격과 삶의 자세를 통해 창가 교육의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희망이기도 했다. 신이치는 세계 평화와 문화 창조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테마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직원이 온 생명력을 연수해 주었으면 하고 깊이 바랐다. 소가대학교에 대해 일부 매스컴은 우습게 그지없는 비판을 했지만 예상을 웃도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학 시험에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700 수십 명의 일기생이 되었다. 신이치는 소카대학교에 모인 학생들의 그런 마음이 고맙고 기뻤다. 개교식을 거행한 날 그는 도다 조세이의 묘 앞에서 맹세했다. 선생님, 장래에는 반드시 소카대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수많은 박사도 위대한 교육자도 위대한 정치가도 모두 탄생합니다.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분명 나올 겁니다. 분명 나올 것입니다. 제 일생을 걸고 이 소카대학교를 일본 제일, 세계 제일의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4월 2일 오전 11시에 신입생 대표를 비롯해 부모와 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이 400명 정도 참석하여 개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입학시험은 지방 도시에서도 실시했기에 이날 처음으로 소카대학교 캠퍼스를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대학이 있는 하치오지시 단기 마치는 구릉지 되어서 기복이 많고 캠퍼스의 넓이는 약 46만 평방미터나 되었다. 수목이 무성하고 무사시노 대지의 옛 모습이 깃든 자연의 품에 8층 건물인 문각의 강의실과 체육관 등 백악의 배움터가 아름답게 우뚝 솟아 있다.
중앙체육관에서 거행한 개교식에서는 총장 등의 인사말을 했다. 총장은 나카스기 가즈미라는 도쿠 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경제학 박사다. 그는 역설했다. 소카 대학교는 국제적인 시야에 입각한 교육과 연구의 장이자 민중을 리더하는 영지와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 육성을 지향합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이 대학을 인류의 희망찬 등대로 만듭시다. 개교식에 모인 신입생과 부모들은 이날은 창립자인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윽고 개교식이 끝났다. 이어서 강의실 정면의 현관 좌우에 세운 한 쌍의 청동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신이치가 대학 심벌로 기증한 것이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청동상을 가린 하얀 천을 차례로 걷어냈다. 멋진 청동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동상의 높이는 각각 받침대를 제외하고 4미터 정도로 프랑스 조각가 알렉산드르 팔기에르의 작품이다. 청동상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은 수염을 기른 대장장이와 팔을 높이 지켜든 천사의 상이다. 대장장이의 눈은 예리하고 신념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다. 이 상의 받침대에는 노고와 사명 속에서만이 인생의 가치는 생긴다라는 신이치의 말을 새겼다. 현대 사회에는 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득이라는 듯한 풍조가 있는데 그것은 불행이라는 것이 신이치의 결론이자 신념이었다. 고생을 피해 편하게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좋은 듯이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어 패배하게끔 만들 뿐이다. 노고 없이는 환희도 없다. 또 인간 형성도 있을 수 없다. 노고에 노고를 거듭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가운데 비로소 자기 자신이 연마되어 진실한 인생의 가치가 생긴다는 사실을 신이치는 가장 사랑하는 소크라테생들이 알아주길 바랐다. 그리고 그 왼편에 세운 청동상은 한쪽 무릎을 꿇고 미래를 응시하듯 저 멀리 시선을 던지는 젊은 인쇄공과 날개를 펼치고 나팔을 울리는 천사의 상이다. 받침대에는 영지를 연마함은 무엇을 위해 그대여 이것을 잊지 마라 라고 새겼다. 학문이나 학력은 본래 입신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오히려 대학에서 배우는 까닭은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공헌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좋다. 하물며 속하대학교는 수많은 민중의 정성으로 실현한 대학이다. 그런 만큼 속하대 학생이라면 그러한 학문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랐다.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신이치가 속하대학교 출발에 즈음하여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나온 지침이었다. 일본어로 된 문장 끝에는 각기 영어, 독어, 불어로도 글자가 씌어 있었다. 이 두 가지 말은 신입생들의 영원한 지침이 되었다. 모두 창립자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신이치가 제시한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새로운 결의를 가슴에 안고 캠퍼스에서 나왔다. 4월 10일 드디어 입학식을 맞이했다. 소카대학교로 향하는 하치오지 거리 여기저기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이는 신입생들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축복하기라도 하는 듯했다. 입학식은 대학교 중앙체육관에서 거행했다. 700 수십 명의 신입생을 비롯해 그 부모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입학식이었다. 그 장소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인데다 2층 좌석에는 사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은 까닭에 한산하게 보였다. 그러나 야마모토 선생님이 창립한 소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의 표정은 밝고 의기양양했다. 새 정장 혹은 교복을 차려입고 눈동자를 반짝반짝 빛내며 뺨에 홍조를 띠고 개회를 기다렸다. 오전 10시 반 정각, 단상에 총장과 이사장 등 교직원이 착석하고 개회를 우렁차게 선언했다. 법학부장이 입학식을 맞이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교수진을 소개했다. 그 쟁쟁한 여러 얼굴에 부모들도 감탄사를 터뜨렸다. 교수들도 역시 열렬한 건설의 기계가 넘쳐 흘렀다. 경제학부장 세키야 준지는 창립자 야마모토 신이치와 함께 일찍이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 된 많은 인재를 육성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신이치가 쇼카 손주쿠 요시다 쇼인이 가르쳤던 사설학교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바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쇼카 손주쿠에서 근대 일본의 지도자가 나왔듯이 앞으로 소카대학교라는 이른바 소카 손주쿠에서
세계에 공헌할 크나큰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결의에 불타며 이날 입학식을 맞이했다. 1대1의 인간 교류 없이 인간 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창립자를 대신하여 그 정신을, 철학을, 이념을 철저히 전하자고 세키야는 다짐했다. 이러한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입학식을 맞이한 교원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교사는 이 교육에서 힘의 원천이다. 학생에게 최고 교육 환경은 교사다. 그러므로 야마모토 신이치가 대학 설립에 즈음하여 설립 심의회 위원들에게 가장 강하게 호소한 점이 교수를 비롯해 교원의 충실이었다. 각 위원들도 교원을 초빙하는 데 전력을 다해 동분서주했다. 교육 이념과 학문 연구의 참모습에 관해 며칠씩이나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다. 그리하여 각 분야에서 제1인자로 불리는 우수하면서도 독특한 교수진으로 소카대학교는 출발했다. 입학식에서는 교수진 소개에 이어 나카스키 가즈미 총장이 입학허가 발표와 고사를 했다. 그는 창립자인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시한 세 가지 모토를 통해 인간 교육, 문화 건설, 평화 창조가 소카대학교의 사명이라는 점을 말했다. 더 나아가 대학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바야흐로 많은 대학이 정체하고 있어 대학혁명이 지극히 중요한 과제가 된 점을 강조하며 대학혁명의 선두를 맡아 태어난 소카대학교라고 말했다. 또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고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문명을 구축하는 스케일이 큰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을 건설하고자 한다는 말로 끝맺었다. 대학혁명은 차세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야마모토 신이치가 그 필요성을 크게 통감한 테마였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무엇을 위한 대학인가 하는 새로운 이념을 대학이 확립해야 한다. 더욱이 대학이 지닌 봉건적, 특권적인 체질, 학생을 배제한 운영, 교수와 학생의 대화 부족 등 대학이 개선하고 개혁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었다. 그 대학 혁명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류의 장래가 어두운 암흑에 계속 갇히게 된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대학혁명의 기수가 되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대학을 구축하고자 소카대학교를 창립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일본을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개교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개교 시기를 앞당기자고 설립심의회를 제안했다. 위원들도 그 제안에 찬동하고 총력을 기울여 준비를 추진했다. 이어서 신입생 대표가 선서를 했다. 단상으로 나간 학생은 소카 고등학교에서 진학한 후쿠오카 현 출신의 다도코로 야스유키였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기숙사생을 총괄하는 집행부 부장을 지내서 창립자인 야마모토 신이치와도 여러 번 거듭해서 만났었다. 그런 가운데 다도코로는 신이치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쏟아 자신들을 육성하려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왔다. 그는 나도 야마모토 신이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꼭 소카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깊이 염원하게끔 되었다. 당시 소카 고등학교에서 소카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추천 입학 제도가 없어 일반 수험생과 똑같이 입학 시험을 치러야 했다. 다도코로는 합격의 연간을 차지하여 건설의 결의를 가슴에 안고 일기생이 되었다. 그의 낭낭한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벚꽃도 일제히 핀 오늘 4월 10일 속가대학교에 영예로운 일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된 저희들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속가대학교는 세계의 그 어떤 대학보다도 뛰어난 이상적인 교육을 실천하여 21세기를 담당할 깊은 사명이 있는 대학입니다. 이 새로운 대학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일본, 아니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소카대학교 건설의 일기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음은 최고의 긍지이자 영예입니다. 저희들은 사명 깊은 파이어니어, 개척자입니다. 저희들 마음에는 창립자인 야마모토 선생님이 제시하신 건학 정신이 혁혁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개교하기 위해서 창립자가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음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 야마모토 선생님의 이상을 다 함께 공유하며 대학의 눈부신 전통을 구축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투쟁합시다. 다도코로가 말한 파이어니어라는 단어가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맞아, 그거야. 소카대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모두 우리의 두 어깨에 달렸어. 다른 누구도 아니야. 우리가 바로 건설의 주역인 거야.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들과 부모들은 모두 창립자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만나기를 무척 고대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개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입학식에는 오시지 않을까. 그것이 모두의 심정이었다고 해도 좋다. 또 소카 고등학교 출신자는 3년 전 소카학원 제1회 입학식에도 창립자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입학식이 끝난 후에 급히 와서 기념 촬영을 했던 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신이치는 대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날 시즈오카현 도카이 연수원, 지금은 시즈오카 연수원에서 원고 집필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지만 입학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각에 신이치는 불단 앞에 앉아 깊은 기원을 올렸다. 소카대학교 대발전과 함께 학생들이 인격과 학력을 연마하여 신세계의 드넓은 하늘로 비상하기를 바라는 진지한 독경 창제였다. 그는 대학 운영에 관해서는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맡기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에는 응할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총장 등 대학을 떠맡아 일어서야 할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창립자에게 의지하여 자립하지 못하는 상태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소카 대학교는 학생 참여를 원칙으로 한 새로운 이상적인 학원 공동체를 지향했다. 이는 사명을 자각하고 일어서서 크나큰 정열에 불타는 교육의 사자에 의해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교직원이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관한 일은 전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깊은 자각을 빨리 굳히길 바랐다. 여하튼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신이치는 개교식에도 입학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신입생과 그 부모들이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일로 쓸쓸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신이치는 일기생이 어떤 심정으로 전통도 아무것도 없는 소카대학교에 진학하려고 결의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신이치에게는 입학식을 앞두고 소카대학교에 입학할 사람들에게서 여러 통의 편지가 왔다. 그 가운데는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재차 수험 공부를 시작하여 소카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기쁨에 찬 편지도 있었다. 또 구제국 대학인 국립대학이나 사립대의 영웅으로 등으로 불리는 유명 대학에 이미 합격했으면서도 굳이 소카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결이 넘치는 편지도 있었다. 거주지에 있는 국립대학에도 합격했다는 간사이 지방 학생은 다음과 같이 썼다. 고등학교에서 제가 석가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하자 담임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문제는 평생 자신의 경력이 되어 따라다니게 된다. 유명한 학교, 인류학교를 나오면 그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되어 뛰어난 인물로서 평가받게 된다. 취직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단다. 모처럼 명문대학에 합격했으니까 신설 속하대학교에 가는 건 그만두는 게 좋아. 저는 반론했습니다. 저는 창가학회 고등부 멤버입니다. 석가대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제 긍지입니다. 게다가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나의 취직이나 입신 출세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확실한 교육 이념을 떼건 대학에서 인격을 연마하고 교양을 몸에 익혀 인류 평화에 공헌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희망을 이루게 하는 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가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신 성적이 높아야 들어가는 훌륭하다는 명문대학에서 대학 분쟁이 일어났으며 대학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었던 게 아닙니까? 그중에는 학생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학에는 전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교사는 아무 말 못하고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집은 아버지가 병약한 까닭에 등록금만은 마련해 주셨지만 나머지 학비나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노고와 사명 속에서만이 인생의 가치는 생긴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에는 용기가 솟구칩니다. 힘이 넘칩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창립하신 소카 대학교의 일기생이 되어 선생님의 인간주의와 평화 사상을 실현하는 사명을 담당할 수 있음은 커다란 기쁨입니다. 앞으로 4년간 열심히 면하게 힘써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충실하고 뜻있는 시간으로 만들 것과 함께 인류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반드시 성장하겠습니다. 소카대 캠퍼스에서 뵙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창가학교 멤버가 아닌 신입생들에게서도 여러 통의 편지가 왔다. 그중 한 통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이전에 저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월간지에 기고한 대학 문제와 공예 문제에 대한 제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철학 혹은 생명 존엄이라는 말에 공감하여 선생님이 저서인 소설 인간혁명도 읽었습니다. 인간이 일체의 근본이고 인간을 변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상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대학을 창립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꼭 입학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당당히 속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은 어느 신문 인터뷰에 응하여 만유쇼 등의 문학론을 강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참가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실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모두 신이치를 존경하고 있었다. 창립자를 구도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이러한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미안하여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래서 그는 창립자로서 한평생 속하대생을 엄연히 지켜보며 계속 격려하겠다고 한층 더 강하게 결의했다. 속하대학교 입학식이 끝난 후 속하대 생협 창립 학생발 기인회가 발족되어 맨 먼저 생활협동조합이 출발했다. 이는 대학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복리후생시설로 그 설립을 제안한 이는 신이치였다. 신입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신이치의 바람이었다. 개교 당초 속가대학교 주변에는 식사를 할 가게는 물론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가게도 거의 없었다. 신이치는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가능한 한 불편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또 대학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곳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신이치는 생활협동조합 개설을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학에서는 교직원이 속하된 생협 창립 발기인회를 발족하여 2월에는 설립 인가가 나왔다. 그리하여 입학식이 끝난 후에 교원, 직원, 학생 이렇게 3자 일체가 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 생활협동조합으로 식당과 찻집 경영을 비롯해 서적, 문구, 일용품 등을 구입하고 판매하면서 속하대생의 학교 생활을 뒷받침했다. 스니치는 인류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려고 원대한 이상에 불타고 있었는데 그 눈은 학생 한 사람의 생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쏠렸다. 속하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어디서 식사를 할까? 상가까지는 멀 텐데 서적, 문구, 갈아입을 속옷, 수건, 칫솔 등은 어디서 사는 걸까? 인간이란 존재를 받쳐주는 기반은 생활이다. 만족할 만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나날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면학에 힘을 쏟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직원을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환경을 갖추어 두고 싶었다. 또 신이치는 어떻게 하면 속하대생을 격려할 수 있을지 날마다 끊임없이 부심했다. 학회 회합에 참석했을 때도 속하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부 멤버가 있으면 가능한 한 말을 건네며 학생 생활의 형편을 묻기도 하면서 격려를 보냈다. 입학식이 있은 후 1개월 정도 지난 5월 9일 신이치는 속하 대학교 체육관 등을 빌려 실시한 학회 여자부 구기대회에 초대받아 참석했다. 종료 후 그는 속하대 학생들을 비롯해 교원들 10여 명과 구내에 있는 한 건물에서 식사를 했다. 이것이 개교 후 첫 방문이었다. 신이치는 아직 어딘지 모르게 천진난만한 모습이 남아있는 얼굴이 둥그스레한 여학생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구나. 어머님을 소중히 해야 해요. 그 여학생은 오사키 미요코라는 후쿠오카현 출신이었다. 교슈대학교 문학부에도 합격했지만 신이치가 창립한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염원하여 속하대학교로 진학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속하대 진학에는 난색을 표했다. 명문으로 알려진 교슈대학교에 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다 귀여운 딸을 스라에서 보내고 싶지 않은 심정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오사키의 강한 결의를 안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한 몫을 거들었다. 그리하여 입학식 날에 오사키는 아버지를 따라 속하대 캠퍼스에 들어섰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름답고 깨끗한 대학이구나. 좋은 곳에 들어갔네. 입학했으니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속하대 입학이라는 희망이 이루어진 것도 어머니가 애써준 덕택이라고 통감하고 있던 오사키에게 어머님을 소중히 해야 해요라고 한 신이치의 말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때 신이치와 함께 식사를 한 학생들 중에는 입학식에서 선서를 한 다도코로 야스유키와 소카 고등학교에서 하숙생들의 중심자였던 야부키 요시나리도 있었다.
시니치는 모두에게 식사를 권하면서 말했다. 소카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학생 중심의 대학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자다. 주역이다. 라고 정하고 모든 문제에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임해야 한다. 아직 설비도 완벽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선배도 없다. 학생회도 없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고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어질 후배들을 위해 그 가시밭길을 개척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다.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생할 개척한 길은 남는다. 일기생의 이름도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이 모두 속하대학교의 창립자다. 나와 똑같단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상담하도록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하겠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창립자와 나눈 대화를 통해 속하대생들은 대학 건설의 파이어니어라는 결의를 더욱 견고히 다져갔다. 5월에는 뜻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회를 설립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순에 설립 준비 회의를 발족했다. 계속해서 6월에 걸쳐 각 학급마다 토론회를 실시하고 운영의 대강을 검토한 후에 전체 학생 집회를 열었다. 또 과외 활동 운영 기간으로 학우회 조직도 갖추고 각 동아리 설립도 추진했다. 그리고 문학의 동아리로는 중국 연구회, 프랑스어 연구회, 영어 연구회, 실크로드 연구회, 일본 전통 문화 연구회, 학보사, 생명철학 연구회 등이 출발하게 된다. 어학 등 해외 관계 등 동아리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인류 평화를 지키는 요새가 되라 하는 모토를 실현하려는 깊은 생각에서 표출된 것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 외국과 상호 이해를 깊이 다져야 한다. 그러려면 어학을 연마하고 각 나라에 대해 연구를 거듭하는 일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중국 연구회를 결성한 학생들은 1968년 9월 8일 도쿄 료코쿠의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연 대학부 총회에서 창립자 야마모토 시니치가 발표한 중1 국교 정상화에 관한 제언에 강하게 촉발받은 멤버들이었다. 특히 여러분이 사회 중핵이 되었을 때에는 일본 청년도 중국 청년도 다 함께 손을 맞잡고 밝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미소를 주고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창립자 야마모토 선생님이 21세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열어놓으신 중1 평화의 흐름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 이 점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속화대생이 적지 않았다.